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 5월 25일이네요. 토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유튜브가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개인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좀 입소문 좀 부탁드립니다. 꼭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5분씩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 개인 유튜브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5분씩 좀 소개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최근 신재생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신재생 그러면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수소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원자력까지 신재생에 포함시키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을 원자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수소 이야기를 좀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을 부자를 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 원자력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올려주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발굴을 해가지고 중장기 투자한 사람이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제발 단타 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저는 누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제가 이제 짧게 좀 이야기 드린 것은 중장기 투자가 답이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탤런트죠. 탤런트 이제 김원주 씨라는 분이 있죠. 좀 나이 드셨고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만 30억을 벌었답니다.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30억을 벌었을까요? 이 점이 좀 나이도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주식을 장기 투자해가지고 30억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지만 큰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식 투자 30억을 버는 전원주 씨가 10년 넘게 보유했던 이 주식 지금 20만원 고지 넘어서 탄탄대로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났죠. 지금 전원주 씨가 투자한 종목이 지금 하이닉스라는 얘기죠. SK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20년을 투자하니까 투자 수익률이 30억을 벌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불과 1시간만 30분 만에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미치려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식을 순간적으로 단타만 하고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잘못 배웠죠. 제대로 제도권 같은 데서 주식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은 단타를 해가지고 돈을 번지 하고 착각을 하고 있죠. 저는 증권회사를 30년 다녔다 그랬죠. 제가 증권회사 30년 다니면서 단타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그랬죠.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투자 패러다임을 이번 기회에 다 때려 고쳤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진정으로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것인가를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은 중장기 투자가 답이다. 제발 단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어쩌다 한번 단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단타가 습관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발 그 단타 습관화 되지 마시고 그 잘못된 투자 패러다임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 모두 고쳐서 가지고 주식 투자 성공하시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신재생 관련주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신재생 관련주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신재생 관련주 흐름을 보면요. 썬런이 11% 올랐죠. 퍼스트솔라가 10% 정도 올랐죠. 캐나다솔라가 3% 정도, 진코솔라 4%, 인페지 에너지가 어제 6% 오르면서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 강했죠. 우리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는 퍼스트솔라입니다. 퍼스트솔라는 주가가 276달러 정도 하죠. 그러면서 얘가 급등을 했죠. 퍼스트솔라하고 하나솔루션은 주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소 관련주들을 한번 볼까요? 수소 보면 플러그 파워가 어제 보면은 5.6 정도 올랐죠. 브루메리도 강세를 보이고 에어프라스틱스 강세 정도, 포에스테렌도 강세를 보이면서 수소 관련주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수소 관련주가 태양광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죠. 이쪽에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폭력애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브로드인드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12% 올랐죠. 컴포지트도 12% 올랐죠. GE 베르노라다도 7% 올랐죠. 아코사도 강하게 오르면서 이와 같이 이제 풍력 관련주도 강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최근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죠. 최근에 원자력 관련주를 제가 시킨 대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번 어려운 장에서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계시겠죠. 제가 최근에 원자력 관련 중에서 가장 강조해드린 종목이 우리 기술이었죠. 제가 우리 기술을 지금 제가 시킨 대로 사신 분들은 계좌에 최소한 70에서 80%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술을 추천하면서 희망 고문을 많이 했죠. 2009년도 주가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수주했을 때 주가가 10배나 올랐다. 그리고 이번에 바닥이니까 한번 사가지고 승부를 걸어봐라. 좀 장기 투자 해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죠. 진짜 가지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에 꼭 우리 기술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큰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와 같이 이제 원전 관련주를 보면은 누스케 파워가 16% 올랐죠. 오클로가 33% 올랐죠. 카메코가 2.5 정도 올랐죠. 컨스텔 에너지도 4.2 올랐죠. 비스텔 에너지가 6.2, 우라림 에너지, 센트렉스 에너지, 우라는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죠. 그럼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원전 관련주 몇 개 차트를 보고 또 원전 관련주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 이제 소형 원전 관련주죠.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뉴스케일 파워죠. 뉴스케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를 보면은 주가가 좀 다시 이제 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죠. 금년 1월 달에 3배 올랐다가 이제 소형 원전 그 설치가 약간 연기됐다는 소리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상승세로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최근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 있죠. 미국의 이제 소형 원전 관련주로 신규 상장 종목이 오클로라는 종목이 있죠. 이 오클로라는 종목은 미국 시장에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인공지능의 아버지라는 분 샘 올트먼을 잘 아시죠? 샘 올트먼이 투자해가지고 유명해졌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진 후 이제 바닥을 치고 강하게 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새벽에 오크로라는 종목이 33%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사상 최고치 형질을 이어주고 있죠. 계속 지금 사상 최고치죠. 그 다음에 비스트라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도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원전 관련주 대표주기로 할 수 있죠. 비스트라 에너지도 보면은 사상 최고치죠. 내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주가란 것이 날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를 봐도 주가가 한 2주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가죠. 대박이 날라면요. 대박이 날라면은 이런 가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대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정 과정을 참지 못한 사람, 일주일 한 2주 조정 이 과정을 못 참는 사람은 대박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박을 작년에 내줬던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제주 반도체를 진짜 바닥권에서 발굴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닥권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이 종목도 내가 여기서 발굴해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그랬죠. 얘를 나가 제주 반도체를 4천원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일주일간 조정, 그 다음에 뭐 2주간 조정, 이런 조정을 참는 사람이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대박이 되고 부자가 됐죠. 그러면서 이 제주 반도체가 4천원에서 거의 4만원까지 갔죠. 10배 갔죠.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이거 한 2주 정도 됩니다. 일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2주 동안을 참는 사람이 이렇게 대박을 내는 거죠. 지금 우리기술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쉽게 올라왔죠.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강력하게 추천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사가지고 물리십시오. 물려도 됩니다. 이거 많이 빠지면 1,300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뭐 여기서 잠깐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숨고르기가 또 여기서 하나, 둘, 3일 정도 나왔죠. 여기서 또 이걸 못 기다리고 판 사람은 지금 땅 치고 후회를 하겠죠. 이런 과정을 잘 버틴 사람만이 대박을 낼 수 있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발 이런 종목들은 시세를 보고 하루 종일 시세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세를 보지 말고 가만히 그냥 다른 일을 하시면은 대박이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 과정을 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대박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신재생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태양광 관련주 그러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여러분들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도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1분기 적자가 났죠. 2분기도 태양광 쪽에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부터 흑자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오른 이유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최근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왜 오르고 있냐면요. 가장 첫 번째 오른 이유는 최근 미국에서 인공지능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럼 인공지능 산업을 우리가 전기 먹은 하마라 그러죠. 그러면 이 미국의 전력 수요가 엄청 증가할 것이다. 그럼 앞으로 태양광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최근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죠. 두 번째로 미국에서 최근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8월부터 관세를 인상한다는 소식이죠. 25%에서 50%를 인상한다는 소식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가 최근 급등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은 우리도 중국 제품에 대해서 양면 관세를 하면은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도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태양광 패널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한 면만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이 부착된 단면 패널이 있고 양면 패널이 있죠. 지금 미국이 중국 태양광의 양면 패널 쪽에 이제 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중국 태양광 양면 패널 쪽에 관세를 부과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 솔루션이 수요가 예상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단면 패널 같은 경우는 가정용 태양광이 주로 이용되고요. 양면 패널은 자, 발전소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도 제가 보면 여기서 뭐 중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관리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엄청난 지금 이틀간 흐름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좀 이틀간 급등을 했죠. 얘는 제가 보면 내 거 아니라 그러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좋아 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밖에 이제 저가 이제 태양광 관련 중에서는 SDN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참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급등급락 이것은 매매하기 너무 어렵죠. 이런 건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저가 중에 이제 지금 태양광 관련주는 S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죠. S에너지. 얘는 이제 바닥권에서 약간 거래가 터지는 것 같는데, 거래가 바닥권에서 터지면서 좀 올랐죠. S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종목이 OCI 홀딩스가 있죠. OCI 홀딩스는 이번 장에 좀 소외됐는데, 얘는 폴리실리콘을 주로 만들죠.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이죠. 얘도 주가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는데, 태양광 관련주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주죠. 풍력 관련주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CS인드죠. CS인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풍력 관련주로 보시면 되죠. CS인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죠. 주가가 좀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덴마크 바스테라는 그 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를 M&A 해가지고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기관과 예금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얘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CS인드 같은 경우도요. 이런 종목은 좀 길게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인 CS 베어링도 있죠. CS 베어링도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태양광보다는 풍력 관련주가 더 주가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풍력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SK 오션 프렌트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가 강하게 수반되고 있죠. 아니, 태양광보다는 풍력 관련주가 약간 접근하기가 좀 편하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저가주를 좀 좋아하신다 그러면 태양광 관련 중에서 동국 SNC가 태양광이라 풍력 관련해서 동국 SNC가 약간 움직이는데 얘도 올랐네요. 따라가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풍력 관련주는 내가 보면 CS 그룹주들, 그 다음에 SK 오션 프렌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나는 저가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신성희 엔진에 한번 사가지고 중장기 투자해도 되겠죠. 신성희 엔진도 전혀 안 오면 좋겠네요. 나는 진짜 저가주를 좋아한다. 신성희 엔진 한번 좀 길게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 관련주들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쪽이 그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더 핫하게 움직인 것이 이쪽이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는 것이 최근 부각되면서 이쪽에 수소연료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우리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SOFC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뭐냐?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소와 삼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절탄소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방법입니다. 최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가 주가가 급등을 하죠. 두산퓨얼셀이 최근 잘 오르고 있고, JNK 글로벌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S퓨얼셀이 최근 주가가
자, 강하게 움직일 거. 범한 펄셀이죠. 범한 펄셀도 최근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밖에 S에너지, 그 다음에 일진 하이솔리스, 동화섬, 그 다음에 SK 이더닉스, 그 다음에 LX 머티리얼즈, 아모센스, 한선 엔지니, 다양한 종목들이 최근에 SOFC 관련주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로 최근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최근 대장주 역할을 한 것이 SK 이더닉스가 최근에 기업 분할을 상장한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LS 머티리얼도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고, 두산 펠스 같은 좋은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좀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좀 약간 움직였는데 내가 보면은 약간 더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도 내가 이제 가끔 이제 아침에 무료 방송을 매일 아침 하죠. 여기서부터 내가 추천을 드렸는데 좀 올랐는데 약간 더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런 건 좀 불안하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수소 관련주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럼 우리나라 수소 관련주의 대장은 두산 PSL이죠. 두산 PSL이 대장이죠, 여기서. 두산 PSL 같은 종목은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이 태양광이나 풍력, 그 다음에 수소보다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전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원전을 좀 가지고 가자. 그래서 원전을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원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럼 원전 쪽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전은 이번 주면은 5월달이죠. 5월달이면 한 주밖에 안 남았죠.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원전에 관한 이벤트가 3개가 있다 그랬죠.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28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일정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전 투자하면서 꼭 이런 일정을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 투자 전략 수립하면 분명히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8일, 29일 방문을 하면은 윤 대통령 회담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옛날에 작년 1월인가요?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아니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41조 정도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원전하고 방산 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일부 기업들의 또 지분 투자를 하면은 그 기업들이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문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다음 주에 또 일정이 뭐가 있냐면은,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제 11차 정기본 발표가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제 11차 정기본 발표가 계속 미뤄졌다 그랬죠. 원래 12월 말에 발표해야 되는데 연기가 됐고, 1월 말, 2월 말, 3월 말, 지금 5월 말이죠. 그런데 5월 중순에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서 5월 말까지 제 11차 정기본 발표를 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럼 5월 말이면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가 5월 말이 되죠. 그러면 이 정기본에서 제가 보면은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특히 SMR 쪽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대형 원전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을 추가로 얼마나 더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원전주 상승 탄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 11차 정기본 발표를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이제 21대 국회가 다음 주에 이제 임기가 끝나죠. 그래서 지금 계속 처리를 미루었던 핵 방사선 처리법이 지금 이번에
다음 주에 처리되지 않을까. 일부 전문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만약에 핵 방사선 폐기물법이 또 처리가 되면은 원전 관련주에게는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또 가져가야 되겠죠. 제발 단타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단타 안 하신 분들이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전원주 씨 이야기를 해드렸죠. 또 저렇게 중장기 투자하니까 큰 돈을 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큰 돈을 보시려면은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월 달에 또 무슨 일정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5월 13일 날 우리나라 한전하고 영국하고 영국 에너지 장관하고 영국에서 이제 영국의 신규 원전에 대한 그 협의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그 영국 에너지 원자력 협회 산하 기업단들이 기업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6월 달에 방문합니다. 그럼 6월 달에 언제 오냐?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옵니다. 그러면 영국 그 원자력 협회 산하의 기업들이 왜 오겠습니까? 전번에 5월 달에 그 영국의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우리나라 지금 대형 원전들이 어떻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실태 조사를 하러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전하고 또 추가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영국의 추가 원전을 우리가 만약에 수주를 한다. 무슨 계약서를 하나 쓴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가 또 크게 날아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6월 달에도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죠. 6월 11일하고 14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7월 달로 한번 가봐야죠. 7월 달에도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6월 15일, 6월 달 또 15일 날 보면은, 자, 체코가, 체코 원전 4기를, 발주를 했죠. 그 발주를 했는데, 입찰서가, 4월 말에 입찰서가 마감을 했죠. 입찰서를 낸 곳이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우리나라 한손이 체코 원전 입찰서를 제출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수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 원전을 건립할 수 있는 단가가 반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코 측에서도 프랑스가 원전을 건설하면 60억이 들어가는데 60조가 들어가는데 프랑스가 원전을 건설하면 60조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건설을 하면 30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문제가 없다면 정치 논리가 아니고 경제 논리로 최종 입찰자가 결정된다면 우리나라가 수주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겠죠. 그런데 이 원전이라는 것은 또 정치 논리가 개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00% 된다, 100% 수주한다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체코 원전에서 어떤 일정이 있냐면요. 체코 원전을 발주하는 회사가 체코 전력공사입니다. 체코 전력공사가 6월 15일까지 아까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그 입찰서를 최종 검토를 한답니다. 그 검토를 해가지고 평가보고서를 6월 15일까지 작성을 완료한답니다. 그 평가보고서를 체코 전력공사가 평가보고서를 쓰겠죠. 그 평가보고서를 체코 정부에 제출을 한답니다. 그럼 체코 정부가 그 평가서를 한 달간 검토한 후 최종 입찰자는 7월 15일 정도 발표를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를 여러분들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될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7월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요. 가장 기본이 7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체코뿐만 아니라 아까 말 영국 이야기가 있죠. 아랍에미리트 이야기 나오죠. 루마니아 이야기 나오죠. 그다음에 터키 이야기 나오죠. 앞으로 원전 이야기가 계속 연말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원전 관련주는 7월보다는 연말까지 가지고 가도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전원주 씨 이야기 잠깐 했죠.
20년 투자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제가 2개월, 3개월 투자로 해도 그걸 투자를 못하면 여러분의 부자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전원주 씨는 20년을 투자해가지고 30억을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2개월, 3개월,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투자해보라 그러는데, 그것도 길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부자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내 투자 방법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번 깊이 반성을 하고, 여러분의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제가 내일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또 유튜브에 또 새로운 영상을 제가 생방송을 할 테니까 또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